모든 사람들의 행동에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왜 하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하는데요. 저도 이제 한 2년 반 전쯤에 우연찮게 유튜브라고 하는 걸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 옆에 있는 되게 젊은 여성 동료가 20대 한 중반쯤 되는 친구가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그 친구 때문에 좀 옆에서 좀 동기부여를 얻기도 했고, 그 당시에 회사의 이제 대표가 주구장창 하는 얘기가 자기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 준비를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이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이 소통 창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다양하게 왕성한 활동들을 하라고 적극 권유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게 됐던 거고, 막상 하다 보니 제가 이렇게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지, 주저리 말하는 걸 좋아하는지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것 같고요. 뭐 이런저런 이제 영상들을 이제 올리다 보면 사람들에게 멸시나 모멸이나 아니면 욕설이나 비방의 이제 댓글들도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질구질하다라는 얘기부터 쌍거지 같은 얘기부터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처음 했을 때보다는 조금 그래도 무뎌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유리 멘탈이라 남들이 이상한 소리 하고 하면 그냥 밤에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좀 압박받는 게 저 같은 사람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왜 하냐 라고 얘기하면 남들이 비아냥거리고 남들이 저에게 욕을 하고 비방을 해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나름의 취미인 겁니다. 취미활동. 제가 이제 관심종자라는 것도 이제 그때 알게 됐던 거죠. 누군가로부터 그런 관심을 유도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구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참 희한한 게 제가 이제 저는 외향적이지 못하고 되게 내향적이고 되게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해왔던 일을 보면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고, 또 상품을 소싱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업체들과 미팅을 해야 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누군가 앞에 나가서 네가 상품을 왜 소싱했는지, 너의 방향이 뭔지, 전략이 뭔지, 시장상황이 어떠한지, 시장에서 네가 기대하는 바는 뭐고, 위협적인 건 뭐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건데, 그리고 향후 그 일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결과값이 뭔데, 리뷰했을 때 네가 원하는 대로 됐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으면 그에 대한 이유는 뭐냐, 뭐 이러한 분석들, 보고서를 쓰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시장 전망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 속에서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이 습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회사에서 우연찮게 사내 강사 역할을 하게 돼서 사내 강사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소싱, 프라이빗 브랜드 PB, 그리고 이제 상품을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밸류 체인이라 그래서 이제 물류 관련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강의 자료를 읽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후배 직원들에게 강의하는 강사로 앞에 나서서 이야기했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의 과정들, 여러 가지의 이제 일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 또 고려해 보건데 나름의 저에게 이 트레이닝이 되었던 것 같고,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이제 경험들, 기억들이 지금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엄청난 이 영향이 끼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 앞에 나서서 강의하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들을 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는데 왜 이 거리 풍경들을 이렇게 찍으며 하느냐, 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찍냐, 왜 싸돌아다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제 저도 이제 가끔씩이지만 자주 그러지는 못하지만 제가 찍은 영상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얼굴을 보는 게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찍을 때는 제 앞에 그냥 책을 펼쳐놓고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을 펼쳐놓고 찍고, 또 외부에서 찍을 때는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찍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다 보니 이제 걷는 운동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는 걸로 이제 방법을 바꾼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머리가 이렇게 회전이 좀 잘 안 돼서 말이 좀 제대로 안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걸어 다니면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 거리뷰를 찍으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3개, 점심 3개, 저녁 3개 이렇게 총 9개 가량의 영상을 올리는데요. 가끔씩 더 올릴 때도 있지만 기본값은 이제 9개인데 그것도 어느 누구는 저에게 일 안 하고 영상만 찍는다, 그럴 시간이 어딨냐, 뭐 먹고 사는 게 되게 힘들어 보이던데, 되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일 안 하고 영상만 찍고 있지,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도 또 많아요. 근데 감히 말씀드리건데 제가 근무 시간에 영상 찍을 리도 없고, 왜냐, 근무 시간에 영상 찍으려면 가만히 앉아서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혹은 근무 시간에 나와서 찍는다, 그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 비우고 있을 만큼 제가 하는 일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에 찍는 건 사실상 무리다, 그럴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리고 점심 먹고 난 이후 시간, 이 시간만 해도 제가 찍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저의 이제 짜투리 시간들을 활용하는 법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요령도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까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출퇴근길에 지하철에 있는 동안 이 뉴스 제목들 쭉 봅니다. 뉴스 기록, 뉴스들도 이제 캡쳐 놓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12개에서 한 14개 정도의 이 뉴스 스크랩된 내용들, 제목들 따는 거 되게 쉽고요. 저한테는 그 관련 주제로 주저리 그냥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본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키워드 이런 것들도 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얘기하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정책 보고서, 뭐 기관 보고서 이런 것들 찾아보고요. 하나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뭐 요새는 뭐 KDI든 되게 이 기관 보고서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이 볼 정보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 것들 읽는 게 또 재미이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제 돌아온 부모형이나 박홍기 작가 TV, 그리고 이제 뭐 알파카, 이제 되게 이제 이 중년 여성분이 이렇게 찍으신 영상도 또 최근에 보게 됐고, 또 몇몇 이제 표영호 씨든 아니면 정한진 TV든 몇몇 이제 영상들 또 제가 이제 돌아가며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저도 이제 배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의 제 모습인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목소리가 나오고 걷는 게 가능하고 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마 계속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아마 모르긴 몰라도 큰 문제가 있지 않거나 뭐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짐작해 봅니다. 어떻게 두서없이 얘기하게 됐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왜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됐는지,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제목을 따와서 제 이야기로 바꿔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있는 것 같고, 행동에도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말하는 것에도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